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떨 때 필요한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순환기내과 최정현이고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양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화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이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양유진 선생님 다들 이 시리즈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심장 초음파라는 것은 어떤 거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는 비침습적으로 심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심방과 심실, 그리고 뭐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심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심장 기능, 그리고 그 외 다른 판막 질환이나 대동맥 같은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장 검사입니다. 근데 왜 고혈압 환자한테서 심장 초음파를 고려를 해야 될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혈압이 높은 환자가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이누리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심장이 높은 혈압을 이겨내고 혈액을 심장 바깥, 그러니까 온 몸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장 근육은 이렇게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심장 내부에 혈액이 채워져야 되는 심실 내부의 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어서 심장의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이제 두꺼워진 심장은 정상 두께인 심장보다 원활하게 이완이라고 하는 걸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숨이 찬다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심부전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고혈압, 혈압이 높은 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표적장기 손상이라는 것을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목표 혈압도 다르고 쓰게 되는 약제들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표적장기 손상이라는 것 중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사인이 심장이 커진다, 심장 비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장 비대가 의심이 된다. 환자가 심장이 커졌다고 해서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초창기에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처음부터 심장 초음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환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의 상태, 특히 심장벽의 두께, 그다음에 뭐 심장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장벽의 두께, 심장 기능 이런 것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 변화는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거긴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혈압이 계속 조절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부전처럼 이제 수축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수축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이완 기능 또 물론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혈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초음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혈압 환자가 왔다고 해서 초음파를 바로 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일 첫 번째 선생님 뭐 하세요? 우리가 표적장기 손상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할 때 심장에 대한 거 처음부터 우리도 초음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 하세요? 가장 먼저는 이제 심전도라고 그쵸? 하는 기본적으로 쉬운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도 이제 심실에 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되는 환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무리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처음 진단을 했을 때는 뭐뭐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뭐뭐를 들어봤을 때 뭔가 사실은 혈압만 높은 사람이면 심장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뭐뭐가 들리면 안 되죠. 부작용이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뭔가 환자분은 내원을 했을 때, 의사를 찾아왔을 때 그냥 혈압이 좀 높대요 라고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특히 양팔의 혈압의 차이가 있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같이 동반된 판막 질환은 없는지 혹은 대동맥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해 볼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는 언제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되냐? 나의 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언제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말을 안 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언제쯤이면 나한테 해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효리 선생님부터. 네, 저는 먼저는 네. 너무 높은 고혈압 네. 인 환자에서는 당신은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이 표적장기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심한 고혈압입니다. 설명을 드리고 심장 초음파를 하자고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심전도 검사에서 네, 심실비대의 징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심장 초음파를 해보자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이누리 교수님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그렇게 가격이 싸지는 않는 검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그런 사인이 있거나 그런 다른 뭐 심전도나 이런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봤을 때 약간 대동맥이 커져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심부전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심장 초음파를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엑스레이, 심전도를 먼저 찍어보고 환자분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래 지속이 됐거나 아니면 환자분은 괜찮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은 혈압이 유지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심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이 두꺼워지는 게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심장 초음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고혈압 약제들이 여러 가지 계열들이 조금씩 그 적응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떤 심장 기능이 저하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는 혈압 약제를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처음에 진단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심장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정말 내가 약을 잘 써서 그다음에 약을 잘 조절을 해서 이게 좋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초음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인율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특히 역류성 판막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혈압 때문에 굉장히 나빠 보였는데 사실 혈압만 조절함으로써도 금방 좋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승모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판막 자체에 이제 심장 초음파를 봤을 때 심장 초음파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보기에 판막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역류증이 상당히 있다. 그런 경우 혈압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만 조절해도 역류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심장 초음파에서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소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또 심장 비대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심부전이 있었던 환자에서 또 혈압이 조절이 잘 되면은 1년 후에 또 굉장히 심장벽이 정상화되고 심장 기능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혈압이라는 게 잘 조절하고 미리 치료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 심부전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약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먼저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계속 오래됐다. 혈압이 높다는,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오래 들었는데 치료를 안 한 거죠.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도 한 5년, 6년 이렇게 듣다 보면 걱정이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글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 내가 조절을 안 해서 뭔가 표적장기 손상, 뇌나 콩팥이나 눈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주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증상이 없고 괜찮으니까 하고 냅두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 박출률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심각한 심부전으로 빠지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혈압 조절하고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늦은 경우에 이미 심장벽이 딱딱해지고 너무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검사랑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먼저 이제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에서는 초기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이제 예, 심장 초음파를 했던 분이라면 그 이상 소견에 대한 추적 검사는 1년 후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심장 초음파를 저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뭔가 증상이 없고 다른 검사로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소견을 발견을 했고 걔가 좋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한 1년 후쯤에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심장 기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승모판 역류도 심하고 대동맥 판막 역류도 심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조절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똑같다 내지는 더 나빠졌다 그러면 뭔가 미싱된 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혈압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극과 극이던데 이렇게 집에서는 굉장히 조절이 잘 됐다라고 하시는데 네. 병원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절을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분명히 집에서는 조절이 안 돼 병원만 오면 괜찮아 보이는 예. 그런 분이 계시나요? 가는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고혈압 환자분들은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놓쳐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상 소견들이 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혈압의 변동성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심장 상태를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고혈압 진단을 받을 때는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전도에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를 해야 될 거고 네. 증상이 있으면 초음파를 해야 되고 환자분이 청진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 그럼 네. 초음파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자주 어떤 검사를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주로 하시는지 우리 이누리 선생님처럼 먼저. 예. 네, 증상이 있는 분에서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증상은 없지만 제가 드린 약을 잘 안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리 봐도 약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 또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 드린 약을 잘 안 드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감지될 때 그런 분에서는 아무래도 혈압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심장 초음파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약 개수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환자들의 수능도를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는 집에서 혈압이 얼마였는지를 좀 코치코치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면 좀 검사를 확실히 자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이게 증상이 없는 만성 질환들은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당뇨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쉽게 스틱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당뇨는 조절되지 않으면 투석을 한다 이런 게 딱 있어요. 네. 딱 이런데 혈압이나 고지혈증은 크게 그게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밋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루 깜빡 잊어버렸다. 그거는 괜찮아요. 솔직히 그게 큰 뭐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평소에 조절되지 않을 때 그럼 결국은 이 심장이랑 모든 혈관들이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내가 모르지만 계속 상처를 입어서 거기가 점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고혈압 정도가 아니라 고혈압에 의한 심장 질환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혈압이랑 고지혈증은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중풍, 심근경색. 그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다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나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맞으셨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약 10개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질문을 먼저 하지 않더라도 가셨을 때, 진료를 보러 가셨을 때 이전에 비해서 내가 숨이 좀 찬 것 같다. 이전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피곤한 것 같다. 이런 걸 카운슬링을 잘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검사를 결정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우리 고혈압 환자들한테 있어서 뭐 심장 초음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초청을 해주신 김은진 선생님께서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혈압은 사실 증상이 없어서 치료하기 이제 환자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사실 증상이 없고 혈압이 좀 낮을수록 사실 장수하긴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역할? 아예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장에 미치는 합병증을 고려할 때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심장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심장 초음파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심초음파 학회와 함께한 고혈압과 심장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최정현이었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양유진이었습니다. 저는 화순 전남대병원 이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